안녕하세요. B&B 캠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장비 리뷰를 할 것은 아이스박스입니다. 이제 여름이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다녔던 일반 아이스박스로는 좀 냉기가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봤는데 냉동고하고 냉장고가 같이 될 수 있는 전기를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를 알아보다가 가격이 조금 저렴하더라도 성능이 좀 좋은 상품을 하나 발견하게 돼가지고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이제 그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중국에서 제조한 전기 아이스박스인데요. 50리터짜리를 저희는 구매를 해봤어요.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열면 콘센트가 하나 먼저 나오네요. 비닐을 벗겨보면 크기가 50리터인데 기존에 저희가 40리터짜리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더 큽니다. 자,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살짝 좀 빡빡해요. 이게 조금 힘을 좀 주어서 열면 열립니다. 자, 보시면 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칸막이고요. 여기가 지금 냉동칸인 것 같고 여기가 냉장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스켓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저희는 없는 상품을 샀어요. 여기 보시면 배수구멍이 있네요. 배수구멍 이렇게 그냥 잡아 당기면 열립니다.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구멍 마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하고 전원을 켜는 장치, 그 다음에 USB 포트가 하나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전원을 꽂고 나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컴프레셔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약간 좀 튀어나와 있죠. 굉장히 넓어요. 50리터짜리라 그런지. 자, 뚜껑 한번 닫아보면 그냥 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닫히고 열 때만 조금 힘드네요. 이 무게가 지금 재원상 15.5kg입니다. 이 가로의 크기가 73cm, 36cm, 45cm라고 보시면 돼요. 손잡이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 바퀴가 있거든요. 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좀 묵직합니다. 하지만 바퀴는 잘 굴러가네요. 이렇게 음식물을 채우면은 거의 한 40kg 정도 무게가 되겠죠? 그럼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접이식이라 손잡이 접으면 되고, 이쪽 반대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반대편도 손잡이가 이렇게 있네요. 반대편도 손잡이가. 이쪽은 긴 쪽 잡지 마시고 짧은 쪽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밑 바닥 부분에 고무발이 두 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평평한 바닥에 놨을 때 잘 안 밀립니다. 견고하게 딱 붙어있는 기분이에요. 이 RP쿨 T5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소비 전력은 45W로 우리가 캠핑장에서 사용해도 충분히 낮은 전력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가정용 아답터가 있는데 처음에 개봉할 때 봤던 이 돼지코에다가 이 뒷부분을 밀어주면 우리 220V에 맞게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가정용 아답터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용 시가잭이 있어요. 시가잭이 있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컴프레셔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독일에서 제조한 컴프레셔하고 우리 LG에서 제조한 LG 컴프레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요. LG 컴프레셔가 좀 몇만 원 더 비쌌어요. 근데 저희는 독일 컴프레셔도 고장이 안 나고 좋다고 하기에 독일 컴프레셔로 저희가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 틀었을 때 소음은 40dB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메뉴가 맥스하고 에코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맥스는 이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이렇게 냉동을 원하실 때 사용하는 거고, 그 에코 모드는 차량은 좀 전력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이렇게 이동하실 때 에코 모드로 사용을 하시고, 캠핑장에서나 집에서는 맥스 모드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압은
DC 12V하고 24V 모두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각 범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 재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 연결을 해서 메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측면에 보시면 이쪽 밑에 부분에 DC 12V, 24V 이렇게 써 있는 부분에다가 돼지코에 연결해 있던 이 제품을 아답터를 연결을 해요. 저도 지금 처음 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라고 써 있어요. 자, 한 3초 정도 누르니까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좀 돌아가는 소리가 좀 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네모 모양, 완전 정사각형 모양하고 기역자 모양의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 모양이 저 왼쪽 부분을 가리키는 냉장 부분, 그다음에 기역자로 꺾인 이 모양이 냉동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그냥 눌러볼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맥심 20도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낮춰봅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 냉장의 온도고 냉동의 온도인데, 냉장 온도는 0도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냉동 온도보다 냉장 온도가 더 내려갈 수 없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냉동 온도를 내려가 볼게요. 자, 냉동 온도 내려가죠. 쭉 눌러 볼게요. 자, 영하 20도까지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냉장 온도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더 안 내려가느냐, 냉장 온도가. 그러면 냉동 온도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냉동 온도보다 더 낮게는 못 내려가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겁니다. 보통 냉동 온도가 영하 18도 이하예요. 냉장고 보시면 영하 18도 이하로 다 설정이 돼 있어요. 냉장 온도는 평균적으로 한 3도에서 4도 정도 설정하는 게 음식의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버튼을 길게 3초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H라고 깜빡거리죠. 설정 한 번 더 누르면 L, 한 번 더 누르면 M 하고 이 HML이 바뀝니다, 메뉴가. 자, 이 표시가 뭐냐면 그 차량용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버튼의 설정. H에다가 놨을 때는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할 경우에 H에다 놓고 가동을 하시는 게 좋고, 보통 처음에 나올 때는 H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설정 버튼을 짧게 누르면 맥스, 그 다음에 에코 모드, 맥스 모드, 에코 모드 두 가지가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냉장 부분에 네모난 버튼 밑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온도 조절 부분을 두 개를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꺼집니다. 전원을 차단시킵니다. 냉장 부분만 전원 차단이 된 거예요. 자, 다시 3초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불이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거는 전압 게이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배터리 용량을 표시하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 상에 보면 배터리를 별도 구매를 해서 캠핑용, 노지 캠핑용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가정용 아답터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 배터리 용량이 가득 표시가 돼 있지만, 배터리로 사용하셨을 때는 이 부분이 정상 작동을 하겠죠. 이 배터리 하나에 한 4시간 정도 사용하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USB 단자 포트가 있죠. 여기를 한번 핸드폰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도가 여기는 이제 18도, 한 19도로 놓고 여기는 한 3도로 놓은 다음에 제가 물을 한번 담아 와 볼게요. 자, 2리터 생수 준비를 했어요. 오, 지금한 사실인데 여기 LED 라이트가 켜지네요. 이거 한번 걷어내 볼게요. LED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깜깜할 때는 이 불빛으로
음식물을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주변 불을 지금 다 껐는데 생각보다 밝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냉동 온도는 하나도 가동이 안 돼 있고 있어요. 여기가 먼저 설정 온도가 도달이 되면 그 다음에 냉동이 작동합니다. 냉동이 작동 안 된다고 고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겁먹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냉장 온도가 다 떨어지면 냉동 온도가 그대로 작동을 하니까요. 자, 2리터짜리 물을 한번 넣고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걸리는가. 지금 7시 3분이죠. 냉장 부분이 벌써 차가워지고 있네요. 진짜. 오, 성능 생각보다 좋은데요? 오, 시원해. 지금 전원 켜고 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냉동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현재 떨어졌네요.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모양이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RP쿨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설치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T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거 위에 거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루투스를 이렇게 켜 놓으시면 서치라는 버튼이 나오죠. 설치가 다 되면 서치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 아이콘이 하나 뜹니다. 중간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버튼을 누르라고 써 있어요. 컨트롤 패널에 설정 버튼을 누르라고 써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자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그럼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현재 지금 냉장 온도 4도, 냉동 온도 영하 13도. 자, 이 온도가 그대로 핸드폰 화면에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버튼 안에서 온도를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냉장은 3도, 냉동은 영하 20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바뀝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면 여기도 같이 바뀝니다. 네. 같이 보여드리죠. 전원을 켠지 한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냉장은 마이너스 1도, 냉동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갔어요. 잘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영하 16도. 잘 얼고 있어요. 오! 약간의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네요. 자, 여러분 8시간 지났습니다. 자야 되는데 겉에는 많이 얼었어요. 거의 얼었네요. 온도는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동시킨 지 12시간하고 5시간 지났습니다. 좀 많이 지났죠. 아침에 확인은 해봤어요. 물이 꽝꽝 얼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냉동실 온도는 영하 16, 17도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설정 온도만큼은 완전히 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20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만큼은 안 떨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완전히 돌덩이가 됐죠. 위에 약간의 성에가 껴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칸막이를 분리를 하면 자, 밑에 냉동실의 온도가 꺼지고 냉장실의 온도만 표시가 됩니다. 한 가지만 컨트롤 할 수 있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합치니까 영하 3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체결하면 다시 분리가 또 되죠. 이게 온도가.
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RP쿨은 중국에서 해외 직구로 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AS가 공식적으로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사설 업체를 통해서 AS를 받아도 되는데, 어쨌든 AS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장시간 오랫동안 고장 없이 사용하시려면 지금부터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포장을 바로 뜯고는 가동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6시간 동안 수평을 유지한 바닥에다가 놔두신 채로 전원을 작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4시간씩 대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6시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냉장고를 장시간 가동하실 때는 이 각도가 한 5도 미만이어야 하고, 장시간 이용하실 때는 거의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이동 시에는 45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실 때도 45도를 넘어서는 각도에서는 이 정도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수평 유지하시고 항상 옮기시고. 자, 세 번째로는 냉장고가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야 되면서, 그 팬, 여기 팬이 이쪽에도 있고 이 뒤쪽에도 있습니다. 팬이 양 옆으로 있는데 이 팬 쪽으로는 최소 20cm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하시고, 이 사이드 측면은 10cm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열기 때문에 뜨거워지니까 이 RP쿨 근처에는 웬만하면 짐을 적재를 하지 마시고 벽 쪽으로 바짝 붙이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본체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가동을 해야 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으로 가동을 하셔야 됩니다. 타프 그늘 밑에나 나무 그늘 밑에, 텐트 안에 이런 곳에는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동하셔도 되는데, 뙤보다 아래는 절대 가동하지 마세요. 열 받으면 터져요. 네,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물을 빼가지고 이제 배수를 시키실 텐데, 배수하시면서 절대 이 RP쿨을 뒤집지 마세요. 뒤집지 마시고 그 걸레로 그냥 안에를 잘 닦아 놓으시고 배수 구멍에 물을 배출을 시키시면 됩니다. 수평을 꼭 유지하신 채로 하셔야 되고요. 비에 노출시키거나 이 RP쿨을 물에 담그시면 안 됩니다. 안쪽에도 물 청소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다 보면 성에가 낍니다. 성에가 끼면, 성에가 너무 많이 끼면 그 냉동 온도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에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가동시킬 때 끼는 성에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신다거나 장박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때 성에가 끼는 거는 이틀에 한 번씩 정도는 RP쿨을 정지시키면서 성에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성능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면서 이제 물 흐르는 소리가 여기서 날 거예요. 저도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 집에서 물 흐르는 소리는 정상적인 냉매가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고장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냉동 상태 이후로 컴프레셔가 한 3분 정도는 보호 상태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냉동 온도가 설정 온도가 도달이 되지 않더라도 약간 좀 과열이 되거나 그러면 3분 정도는 정지가 됩니다. 알아서. 그것도 고장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메뉴판에 보시면 고장 코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F1부터 F7까지 있습니다. 오류 코드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F1일 때는 배터리 보호 모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F1이 딱 떴어요. 가정용 전기를 쓸 때는 상관이 없을 텐데, 차량용에서 사용하실 때 거의 주로 뜹니다. 전압이 떨어졌을 때예요. 차량용 전압이 떨어졌을 때 F1이 떠요. 근데 혹시라도 파워뱅크를 이용하신다든지 배터리나 무시동 차에다가 그냥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을 하신다든지 그럴 때 배터리 전압이 떨어질 때 F1이 뜹니다. 그러면 파워뱅크일 경우에 계속 사용하시려면 H를 M으로 놓고
또 M일 때는 L로 놓고 바꿔가면서 순차적으로 낮춰지면 F1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계속 달겠죠. 그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F2가 나오면 팬이 가부하된 상태일 때 F2가 뜹니다. 그럴 때는 정지시켜 놓고 코드를 빼십시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작동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F3이 떴을 때는 이 압축기가 보호 모드로 들어가는 상태일 때 뜬답니다. 그때는 자주 작동이 되는 거니까 고장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이때도 전원을 뺐다가 잠시 후에 다시 꽂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F4는 저속으로 작동하는 압축기에 과부하가 걸린 거랍니다. 이때도 잠시 코드를 뺐다가 1시간 정도 정지시킨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F5가 떴을 때는 컴프레셔가 과열이 됐을 때 보호를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럴 때는 또 잠시 코드를 빼서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겨놔야 돼요. 이 컴프레셔 근처에 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F5가 잘 뜰 수 있다는 얘기죠. 통풍을 잘 시켜놔야 되고, F6이 떴을 때는 알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경우가 반복될 경우에는 AS를 받아야 됩니다. 네, F6이 안 뜨기만을 바라야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F7이 떴을 때는 온도 센서가 오류가 뜬 거래요. 온도 센서의 오류. 네, 그럴 때는 이제 센서 단자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데, 네,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온도 센서가 고장이 났을 때는 또 AS를 받아야 되겠죠. 네, 이상으로 RP쿨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냉동고의 내용물이 얼만큼 얼었느냐 안 얼었느냐에 따라서 실내 온도가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센서의 온도는 실내 온도라는 점 꼭 유의를 하시고요. 고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떨어진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자동적으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RP쿨 사용 설명서 또는 리뷰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RP쿨로 시원한 여름 캠핑을 떠나십시오. 안녕.